조업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오는구만요. 그러나 태풍은 이제 서울을 비켜갔으니 비라도 좀 와가지고 이 더위와 먼지를 싹 씻어줬으면 합니다. 바깥으로 보니까 남산이 구름에 가려져 있고 광화문 일대의 거대한 건축물들이 아주 근사하게 보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조갑제닷컴에서 방금 출간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해가지고 서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온 책은 서울의 6천년입니다. 제목이 민족과 함께 한강과 함께 흘러온 한성, 한양, 경성, 서울 이야기. 제목은 서울의 6천년, 역사기행 서울의 6천년. 민족과 함께 한강과 함께 흘러온 한성, 한양, 경성, 서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값은 2만 원이고요. 서울의 6천년이다 하면은 서울하고 6천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는데, 이 필자 정순태 씨는 서울의 역사를 신석기 시대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스토리를. 그래서 서울의 6천년이라고 붙은 것은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6천년에 이른다는 것이죠. 6천년 동안 서울은 한강 덕분에 계속 끊어지지 않고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6천년 동안. 서울 하면은 조선조 정도 600년이 몇 년 전이었으니까 600년 아니냐? 아닙니다. 서울의 역사는 6천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필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순태 선생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국제신보 그리고 월간마당 편집장을 거쳐서 중앙일보에서 월간중앙 편집장을 지내시고 많은 역사적 저술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우리 출판사만, 우리가 출판한 것만 해도 이렇게 송의 눈물, 기마민족 국가에 뜯어먹힌 경제문화대국, 배부른 나라가 배고픈 나라에 졌다. 송은 한국의 쇠막 모델이 아닐까. 이 배부른 송이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가지고 문화대국이고 경제대국이면서도 거란의 여진, 금나라 그리고 몽골의 차례로 당해간 역사를 기록한 책이니까 한국에 큰 시사점을 두는 것이죠. 우리 군 장교들이 많이 읽은 책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이순신의 절대고독입니다. 이 정순태 선생이 이 쓴 책의 제목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의 6천년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흔히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디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다마스커스를 평화시에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다마스커스에 가보면 그 역사의 무게에 눌립니다. 약 8,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8,000년 동안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살았던 겁니다. 지금 보면 이슬람 국가 같죠? 그러나 이슬람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게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앞에는 로마 제국이죠. 그 앞에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마스커스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주인이 계속 바뀌었죠. 서울은 어떠냐 하면은 한민족이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르지만은 서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0년. 정순태 선생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한강입니다. 한강. 서울의 6,000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한강이 있었습니다. 한강이. 그래서 제목을 민족과 함께, 한강과 함께 흘러온 한성백제 시절, 한양은 조선조 때 비로소 수도가 됐고 한성백제 때도 여기가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성 일제시대 때, 그리고 지금 서울.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서울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행이 아니라 이것은 통사입니다. 6,000년의 역사를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통시적으로, 통사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역사적 사건과 관계되는 장소를 해설하니까 아마 우리 집 주변에는 무슨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이 책을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안산 밑에 부가연동에 사는데 안산에서 있었던 이괄의 난의 결전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고 6.25 때 안산 주변이 또 인천 상륙뒤에 탈환 과정에서 격전지였습니다. 우리 집 주변이 그렇습니다. 또 제가 출퇴근할 때 자주 지나다니는 신문로에는 그 농업박물관이 있는데 농업박물관이 옆에 김종서, 이 수양대군의 쿠데타로 제일 먼저 죽은 김종서의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등등.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곁에 바로 이런 역사적 드라마가 펼쳐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책을 살 때 제일 먼저 읽는 게 서문입니다. 머리글입니다. 어떤 학자는 자기가 쓴 책의 머리글만 모아가지고 별도로 책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 책도 언젠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머리글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머리글에는 이 필자의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의 6,000년의 서문, 정순태 선생의 서문을 읽어드리면서 한번 서울의 6,000년을 한번 조감만 해볼까 합니다. 첫 문장이 이렇네요. 서울에는 만만한 땅이 없습니다. 서울의 선사시대는 지금부터 6,000년 전 한강 본류 유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이며 그것은 국내 최대의 신석기 유적입니다. 암사동과 그 주변의 여러 선사 유적지는 인간의 원초적 생존에 있어 한강 본류 유역의 비교 우위를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훗날의 한성백제도 이런 경제적 문화적 바탕 위에서 건설된 고대 국가입니다. 사설을 종합하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아들인 온조는 후계 경쟁에 밀려나자 그의 생모이며 주몽의 후처인 소선호와 함께 압록강 북안에서 무리를 이끌고 한강 본류 유역으로 남하하여 이곳 제지 세력, 토착 세력이죠. 의 협력을 얻어 기원전 18년에 한성백제를 세웠습니다. 한성백제는 송파구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500년 동안 존속하면서 해양문화대국으로 번영했습니다. 한성백제 시절에 수도가 서울이 처음으로 수도가 됩니다. 서울은 3번 수도를 하죠. 한성백제, 조선조의 한양,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학계의 다수설에 따르면 풍납토성은 한성제도의 왕도인 항남 위례성의 북성이었고 몽촌토성은 그 남성입니다. 남쪽에 있는 성입니다. 한성백제는 고구려 고국 원왕을 사색입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폐사시킨 죽인 근초고왕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는 한성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수도를 두었을 때 지금 풍납도성 근방에 수도가 있을 때입니다만은 그때 전성기를 맞아가지고 고구려로 쳐들어가가지고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고왕을 죽입니다. 바로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이때는 또 일본과의 외와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한성백제의 판도는 북쪽으로는 지금의 대동강 남한의 황해도, 남쪽으로는 지금 전라남도의 남해안에 이르렀고 백제, 향과 담로 등의 해외 거점도 건설했습니다. 해양 강국이었다는 이야기죠. 고려시대의 서울지역은 남경으로 불리는 부도, 두 번째가는 수도라는 뜻입니다. 부도로서 수륙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울의 북악산 밑은 고려시대에 이미 풍수지리의 견지에서 도읍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형국으로 간주되었고 실제 수차례에 걸쳐 천도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악산 밑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반도 전체에서 제일 이상적인 수도 자리였다는 것이 이미 점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조선 왕조 500년의 서울, 즉 한성은 내사산이라고 불리는 안내자에 사라는 사자, 넉사자죠. 산이라고 불리는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이 형성한 아늑한 분지를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한성의 도성은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는데 그 도성 안이 온갖 역사의 파노라마가 켜켜이 쌓인 지금의 종로구와 중구입니다. 조선 왕조의 한성은 도성 안과 도성 바깥인 성저 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저 십리란 북쪽이 북한산, 동쪽이 우이천과 중랑천, 남쪽이 한강, 서쪽이 모래내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서울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 수도로서 6.25 전쟁에 의한 폐허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현대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이 정순대 선생은 서울이 우리 민족사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북한까지도 70년대까지도 북한 헌법에 보면은 수도를 서울이라고 했어요. 통일된 이후에 수도를 서울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바꾸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은 이 수도를 서울에서 지금 세종시 쪽으로 옮기려고 했죠.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수도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안 된다.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지한 것입니다. 수도를 어떻게 서울에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수도는 절대로 통일된 이후에도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순대 선생은. 서울의 면적은 계속 확대되어 남쪽 외곽으로 흐르던 한강이 이제는 서울의 중앙부를 관류하게 되었고 이른바 외사산 안의 땅이 거의 모두 서울 지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외사산이라는 서울을 주변의 네 개의 산을 말합니다. 주산인 북한산 837m, 고려 최고의 명장 강감천의 탄생지인 낙성대를 품은 관악산 629m, 백제 고구려 신라가 피터지게 쌓은 아차산계의 용마산 348m, 임진왜란 때의 3대 전성지 중 하나인 행주상승 인근의 덕양산 125m를 말합니다. 이로써 서울의 면적은 한강 양안에 걸쳐 605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면적은 전국토의 0.6%이지만 서울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달하는 1000만입니다. 나아가 서울 경제권의 인구는 2000만이고 서울에다 인천시 경기도를 더한 수도권의 인구는 2500만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연환경은 시가지 바로 곁에 산들이 다가와 있는 데다 그 중심부를 한강이 관통하고 있어 외국인들도 부러워할 만큼 매우 아름답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산이 아니라 언덕으로 비치는 표고 300m 안팎의 남산 북악산 인왕산에만 올라도 서울의 도심부와 한강 본류가 환히 내려다 보이며
그보다 조금 높은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화강암의 산세가 수려합니다. 북한산뿐 아니라 북쪽의 도봉산과 그 동쪽의 수락산, 불암산 등도 화강암의 산들이고 한강 남쪽의 관악산과 청계산도 역시 그러합니다. 서울시가지를 둘러싼 석산은 세계적 성공 사례인 6.25 이후의 녹화 사업으로 어느덧 경치가 빼어난 숲을 이루고 있는 데다 높이도 고만고만하여 휴일에는 내외국인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은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이룩한 도시라고 합니다. 서울의 현장을 따라가다 보면 토박이가 아닌 사람도 어느덧 진짜 서울 사람이 되어 서울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죠. 이 책을 읽으면은 서울을 사랑하게 되고 서울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서울입니다. 수직으로 끊으면은 6,000년의 역사, 수평으로 펴면은 세계 한 10대 도시가 될 만한 근사한 문명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알아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을 알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서울의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서울을 알면은 서울을 사랑하게 되고 서울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